네, 경제신문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하고요. 첫 번째 기사는 이란의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시장 개장 직전에 이런 속보가 전해지는 것인지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내용 들여다보시면요. 이란의 군대인 혁명수비대가 우리 이렇게 했어 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우리가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미국 선물이 지금 하락세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유가는 급등으로 전환이 돼 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이요. 금 선물이 10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한 6, 7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부담인 게 달러당 원화 가격 상승폭을 쭉 확대하면서 10원대 넘게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어제보다 9.94원 오르면서 1,177원 41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 예. 1월 랠리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요. 시장이 조금 이제 그때부터 좀 계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좀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란이 이라크를 좀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많이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교과서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런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간 적은 없었다. 뭐 이라크 사태든 뭐든 과거에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충격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뭐 길어야 한두 달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사태도 결국에는 한 달이나 길어야 한 두 달 정도면 끝나지 않겠느냐. 뭐 그 이후에 뭐 얼마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벤트는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시장에서 조정이 얼마나 좀 깊게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가 만약에 뭐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았다라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란, 미국 입장이 모두 난처하다는 것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라크 사태든 뭐 전체적으로 9.11 테러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았죠.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근데 이번에는 뭐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미국하고 거리를 좀 둘려가고 있는 부분들. 원래 같이 동조해서 이란을 조금 견제했었던 부분들에서 한 발 빼는 모습들이 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거라 본다라면 미국 혼자만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장기든 단기든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만 본다라면 중요한 지지선이 2130포인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한다라면은 2100포인트를 어쩔 수 없이 이탈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13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되, 만약에 그 자리가 이탈한다라면 섣부르게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을 갖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매수 타이밍을 좀 더 잡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할 때 좀 차분히 시장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1월 휴가는 좀 기대해보기 어려울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란 사태가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은 이것 자체가 이미 지금 시장 추세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흔들고 있죠. 뭐 앞으로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220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부침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쪽 보시면 반도체주나 금융주는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다. 그럼 실질적인 지수는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체감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참 어려운 그런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꼼꼼히 좀 투자 전략 모색해 볼 수 있는 것 있는지,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중동발 리스크에도 그동안 반도체주, 금융주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 종가까지 일주일 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봤더니 삼성전자 700억 원 이상 순매수, 그리고 하이닉스, KB금융, 신한지주 순으로 담았던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실적 추정치를 웃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매수 창구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모두 외국계 창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 지금도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예. 뭐 충분히 지금도 매수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저는 올해 충분히 6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네, 6 이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이 나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한 게 없어요.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이미 12월부터 IT 관련된 종목군 집중해서 매수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도 IT 관련된 종목군은 여전히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대응하시면 됐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삼성전자, 뭐 은행주를 제외하고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얼마나 좀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외국인들 매수 종목군들 찾아보니까 뭐 IT 쪽에서는 LG 이노텍 같은 기업은 정말로 외국인들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을 계속 갱신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CS 윈드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SKC라든지 LG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그리고 더존 비전 이런 기업들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주가도 보신다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조정이 거의 안 나왔거나 오히려 최근 들어서도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호텔신라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만은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호텔신라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본다 그러면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 금융주는 왜 빼세요? 금융주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만약 12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약간 배당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또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매수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12, 그러니까 12월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금융주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고 추가적인 정책이 나온다라면 은행주들 자체에 대해서의 약간 전망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1분기 이후에나 조금 바닥을 다지고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는 실적이 좋아져서 매수라기보다는 그냥 좀 많이 하락을 한 좀 저평가된 인식에 대해서 매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창희 대표는 금융주 안 보겠다.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시각이 바뀌면 다시 한번 네. 말씀 주시고요. 지금 하단에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CS윈드, LG이노텍, 신세계, NC소프트 주목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NC소프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좀 올라와 있는데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30% 상향 조정을 한 곳이 미래에셋대우에서 내용들, 그 근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니지2 모바일 빅히트를 쳤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볼만하다라는 관점이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사상 최고가를 달렸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790억 원으로 잡혀 있지만 1조 원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다수 의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영업이익 1조 클럽 넘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평가세요? 뭐 NC소프트는 항상 게임주 중에서는
돋보이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뭐 리니지 시리즈 자체가 워낙에 컴퓨터 쪽 PC 세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고, 그것이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면서 리니지 M이 대성공을 거뒀죠. 지금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성공을 거둬주고 리니지 2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버전이 성공을 거둬주면서 NC소프트가 뭐 지금은 예전만큼 못합니다만은 여전히 PC 관련해서의 안정적인 매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이 다른 모바일 업체들에 비해서 없다라는 평가가 받으면서 저평가를 받았던 것이 리니지 모바일 버전 시리즈가 계속 성공을 하면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높다라는 부분들. NC소프트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게 IP, 지적재산권이 가장 높고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은 NC소프트사의 매기, 그러니까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모바일 게임 저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좀 자동 사냥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만큼 모바일 게임을 막 실제 컨트롤하면서 게임한다기보다는 그냥 켜놓고서 그냥 놔두는 형식이에요. 자동으로 알아서 게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많이 재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리니지 모바일 같은 2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 주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매출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앞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PC 관련해서의 어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모바일 버전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이 이용하고 있다가 B라는 게임이 나오면 글로 이동을 하면서 게임을 안 한다라면, NC소프트라는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즈에서 대장주예요. 특별하게 다른 경쟁 업체들이 실적을 좀 좋게 나올 만한 이슈가 별로 없다라면 결국은 대장주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한 목표가를 본다라면 상반기 중에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 아직 꺾일 때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 대비 NC소프트도 양호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세상에 다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젠인데요. 어제 들려왔던 호재 이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신장암 관련 임상 시험할 때 대상 환자 범위를 넓히는 이 내용의 임상 추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건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장암 관련 임상도 업데이트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제는 상한가 직행하면서 마감이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죠. 가격 보시면 어머나 10% 넘게 추가 급등세 18,450원까지 지금 반등에 나서 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특히 신라젠이 가장 지금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대장암 쪽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신라젠이 이제 폐사백 작년 8월 달에 이게 이제 임상 실패를 확정지어지면서 이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병용 임상 실험 쪽으로 임상 실험 쪽으로 해서 전환을 좀 했고, 그것이 이번에 신장암 관련해 가지고의 임상 시험 확대가 상당히 호재성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이라든지 뭐 기타 암에 대해서 어떤 꾸준하게 좀 실험을 임상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패스백의 임상 3상이 이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충격이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이런 병용 임상을 전환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라젠의 신약 출시에 대해서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단기에 이게 짧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약간 차익선 매물 대기 물량도 많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전 2만 원 언저리 선에 온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나서의 그다음에 눌림목이라든지 추가적인 지지선을 좀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라잔의 흐름까지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